김칫국은 이제 그만. 국산 A사 레이더가 넘어야 할 산은?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입니다. 케빈즈 패치워크는 여러 조각의 천을 모아 이어붙인 쪽모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료를 모아 제가 공부해서 이해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킨 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코너입니다. 전투기의 세대를 구분짓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우선 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전자식 비행조종장치 플라이-바이-와이어나 능동 전자주사배열 A사 레이더 혹은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치 IRST 같은 첨단 항공 전자장치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각각의 첨단 항전 장치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계시켜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트워크 컴퓨터를 임무 컴퓨터, 미션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임무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 3세대 전투기 F-5EF 전투기가 KGB, 한국형 GPS 유도폭탄 같은 유도폭탄을 장비하는 경우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터치스크린 장비로 구성된 별도의 휴대용 임무지원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인 FA-50의 경우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산 임무 컴퓨터 KMC가 장착되어 있는 데다 우수한 성능의 합성 개구 SAR 모드 및 도플러 빔 샤프닝 DBS 공대지 공격 모드가 통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ELM-2032 레이더도 장착되어 있는 덕택에 별도의 임무 지원 장치가 없어도 매우 정확하게 공대지 공격 임무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FA-50의 뛰어난 공대지 공격 능력은 필리핀 반군 진압작전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죠. 따라서 4세대 전투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에이서 레이더나 IRST 같은 첨단 항전 장치들도 임무 컴퓨터에 통합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림의 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세대 전투기들의 등장 시기는 컴퓨터 공학의 발달 시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게 만드는 F-22조차도 출시된 당시 임무 컴퓨터 메모리의 용량이 300메가에 불과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활약하고 있는 F-35에 사용되고 있는 임무 컴퓨터는 당시보다 75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와 300배가 넘는 메모리 용량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임무 컴퓨터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가 개발한 KF-X용 국산 에이서 레이더의 진정한 성공 여부가 하드웨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임무 컴퓨터에 에이사 레이더를 얼마나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에이사 레이더를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도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 국내 개발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사 레이더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개발은 스웨덴 사브의 협력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KF-X용 국내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F-35와 동일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능가한다며 이제 KF-X용 에이서 레이더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지나치게 과장하는 글들과 영상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KF-X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기대를 웃도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에이사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탐지거리와 범위 그리고 정확성 등에서도 매우 우수하지만 그 이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에이사 레이더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주파수를 가진 레이더 신호, 송신기 및 수신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는 순간 적기들은 레이더 신호의 방향을 역추적하여 아군기를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들은 작전 공격에 들어서면 피탐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 레이더 침묵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특정 주파수의 레이더 신호를 발산할 수 있는 다수의 TR 모듈로 구성되는 A사 레이더에 만약 1000개 이상의 TR 모듈이 있다면 18개 이상의 서로 다른 채널로 레이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A사 레이더라면 동시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레이더 신호를 암호처럼 섞어서 송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신호가 뒤섞여 암호화된 레이더 신호를 적기에 송출하면 적기는 이를 전투기에서 방사된 레이더 전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배경 전파라고 착각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은 전 세계의 라디오, TV방송, 휴대폰 통화, 민간 항공기, 민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파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전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배경 전파와 A사 레이더의 레이더 전파를 구분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레이더 전파를 송출한 기체에서는 전파 조합 암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부딪혀 돌아오는 레이더 전파를 해석하여 적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A사 레이더 기술이기 때문에 KF-X 제작 시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언론들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KF-X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논리적 무기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그동안 KF-X를 반대하는 분들은 줄곧 KF-X의 A사 레이더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해 왔었고, 심지어 모 방송국을 통해서 KF-X용 A사 레이더 성능이 기대 이하라는 내용의 TV 기사가 방송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제품이 실제로 나왔다는 기사와 함께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 국산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F-35에 그것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다는 등의 칭찬 일색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KF-X 개발에 있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A사 레이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 전자전 장치,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치,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조종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시연하는 과정을 장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A사 레이더를 임무 컴퓨터에 통합시켜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있어 이 A사 레이더의 장비 통합 작업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사 관련 기술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닌 A사 레이더를 임무 컴퓨터에 통합시켜 나머지 요소들인 전자전 장치,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치,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A사 레이더를 임무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하드웨어적으로 A사 레이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투기 선진국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을 외주받아 만드는 작업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할 수 있지만 그 부품들을 모아 완전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자동차로 만드는 작업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국산 명품 무기라고 지나치게 치켜 세우다가 나중에 쓸모없는 망작 취급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몇 번이나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 체계란 없으며 개발 과정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점은 도외시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인 무기 체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들을 선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따라가야 할 입장에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KF-X의 A사 레이더의 성능이 기대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기보다는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놓아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KFX의 A사 레이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하고 그 산은 쉽게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KKMD 커뮤니티 채널 멤버가 되시면 좀 더 빠른 영상 시청과 채널 후원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